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드레인 매머드튜브입니다. 자, 특징주 넘어가기 전에 수급 동향 간단히 확인할게요. 자, 오늘은 수급 동향 큰 이슈나 별다른 게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FOMC 앞두고 경계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잠깐 휴식을 취해도 되는데 미국장은 소폭 조정, 조정이라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의 소폭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이고 코스닥은 1%나 오늘도 상승하고 있지요. 자, 외국인들 코스피 동향 보면은 300억 정도, 이 정도는 순식간에 몇 분 안에도 뒤집힐 수 있는 정도니까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수급이 없습니다. 거래소는 그냥 관망이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건 맞는데 기존에는 개인이 좀 더 큰 물량을 많이 가져갔다면 오늘은 매도하는 주체들이 매도를 많이 안 하는 거겠죠. 외국인들도 한 200억, 21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하니까 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냥 파는 사람이 없어서 올라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선물 동향도 마찬가지고요. 선물도 200계약 정도니까 이거는 1분 안에도 바뀔 수 있는 수급이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양매도로 해가지고 지수를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해 이렇게 가둬놓는 정도. 이건 코스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고 코스피는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넘어갈게요. 오늘은 거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글밴 들어가자마자 상한가인데 8,000원 후반에서 9,000원 사이 이 구간을 넘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내일까지 봐야겠죠. 이게 근데 그동안은 외국 해외에서 중국까지 근접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발병하지 않았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발병을 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조금은 움직일 수는 있다. 그동안 좀 쉬었던 관련주들, 그래서 이글벳,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도 대부분 상한가 다 들어가 있죠. 제일바이오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갭으로 들어간 다음에 점상 들어간 다음에 한번 풀렸었죠. 이렇게 잠깐 풀렸다가 다시 말아 올린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 저항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된 다음에 밀려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글벳도 내일 갭으로 넘어가도 똑같은 움직임이겠죠. 파로 같은 경우도 항상 꼽히는 쪽이고, 이 좀 약해요. 이건 상한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짝 밀려 있는데, 오히려 이 밀려 있는 구간 자체가 기존의 저항이었던 구간이죠. 2,700원 구간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 이제 공방 나오는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되느냐 유지 못 되느냐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 이름으로 불러드릴게요. 너무 많으니까 종목 이름으로 불러드리고, 이 내용에 영상의 본문을 터치하시면 본문에 다 적어 놓을 테니까 본문을 참고하세요. 제일바이오, 파로 이쪽 외에도 진바이오텍, 대성미생물, 이지바이오, CTC바이오, 코미팜, 중앙백신, 체시스, 진원생명과학, DPC 바이오리더스 등등 자회사 이슈까지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등등 이쪽이 이제 치료제나 진단키트나 이런 쪽으로 이제 기대감을 모으는 종목들이고, 위니푸드라던가 이 종목도 이제 저 위쪽에 저항 그동안 돌파 못하던 2,500원을 다시 두들기고 있죠. 넘어가 줘야 되지, 못 넘어가면 여기가 다시 저항 맞고 밀리는 자리입니다. 넘어가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2,500원. 그래서 위니푸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육괴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가공식품 쪽, 이쪽도 연관이 된다. 우리손 FNG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이제 갭으로 그동안 돌파 못하던 구간을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양호한 상태다. 동우팜 테이블 같은 경우도 6개 관련주 할 때 항상 같이 말씀을 드리죠. 동우팜 테이블도 지금 4,500원 구간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쪽 관련주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엮일 수 있는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첫 발병이라서 더 이슈가 되는 겁니다. 첫 발병일 때는 한 차례 테마성으로 상승했다가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대규모 확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서 억제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죠. 보통은 첫 발병 이후에
조금 잠잠해졌다가 그럼 테마가 좀 식고, 그리고 나서 대규모 발병이나 뭐 곳곳에 발견됐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한 번 더 치고 가고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패턴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뭐 예상은 해도 예언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제네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얘는 조금 아직 약하네요. 7,700원 이 구간은 넘어가 줬어야 되는데 맞고 쪼로록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로록 밀리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넘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같이 이쪽 보면서 뭐 할인 마니커 이쪽 항상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할인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뭐 체리브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강세 구간이었는데 크게 안 밀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 마니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여름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닭고기 관련주 같은 쪽을 같이 함께 소개해 드렸었는데 조금 실망스럽게 밀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여름은 별로 안 덥나 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면서 좀 실망스럽게 밀려 있는데 반등이 한번 나올 거다. 여름 관련주 쪽으로 해서 안 나오더라도 이런 육계 관련주 쪽, 뭐 닭고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가을쯤에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윤리적으로 보면 안 나는 그런 이슈가 안 나오는 게 좋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빠져나올 구간은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다 했는데 현재 나오고 있죠.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점상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좀 뭐 한 두 번 정도 풀린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상한가 그대로 유지하면은 보유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1,300원까지만 와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해야겠죠. 그동안 뭐 고생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 잘 빠져나올 구간을 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산주들도 연관이 됩니다. CJ시푸드라던가 돼지열병 쪽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CJ푸드라던가 이런 쪽이 이제 3,800원이죠. 요 구간을 이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아직 뭐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아요. 수산주는 이슈가 하나 더 있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쪽에 먼저 나오는 쪽은 육계 관련 쪽인데, 가공식품이나 육계나 이쪽인데, 수산주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 후발적으로 나오고, 일본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J 시푸드라던가 사조 시푸드라던가 뭐 이런 시푸드 관련주 쪽 기본이고, 그리고 뭐 사조 오양 뭐 이런 종목들, 사조 대림 이런 종목들이 다 관련될 수 있다.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주 쪽으로는 이제 대체제 쪽으로 해서 닭고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가공식품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조금 더 확산되면 수산물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슈까지 뭐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수산주는 오늘 엄청 강하지는 않죠. 보통 후발주니까 나갈 때. 그리고 이제 석회 관련 쪽으로 해서 백광 소재나 과거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죠. 석회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방역 쪽으로 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오늘 뭐 바로 점상 들어가면서 백광 소재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 있고, 위쪽에 뭐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지난번에 한번 걸렸었는데, 이 구간은 뭐 자연스럽게 내일 넘어가야지, 못 넘어가면은 뭐 맞고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 만약에 여기 5,500원 맞고 밀리게 되면은 고점을 낮추는 개념이 되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5,500원 넘어가는지를 잘 보세요. 6,000원 넘어가면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단기적인 테마로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시멘트나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뭐 엮여 있었죠. 그래서 고려시멘트는 요런 석회 관련주 쪽으로도 엮이고, 이제 경협주로도 엮이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는 보통 너무 많이 받는 것보다 두 가지 정도를 좀 강한 모멘텀을 받는 게 좋다고 했는데, 고려시멘트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태경산업 같은 경우도 과거에 또 언급이 됐던 종목이니까. 근데 얘는 3등주인데 3등주 치고는 좀 약한 편이라서 썩 그렇게 뭐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사료 관련주, 뭐 우성사료라던가, 우성사료도 거의 뭐 준상한가 수준으로 넘어가 있죠. 얘는 지금 이 4,200원 구간이 저항이라서 이 구간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거 못 넘어가면은 얘도 여기 저항으로 다시 밀리는 거고, 여기를 넘어간다면 오늘 거래량도 좋고 하니까 추가적인 뭐 좋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겠죠. 한일사료도 뭐 전통적인 사료주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근데 사료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그런 저항권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2,200원 넘어가는 거 관건이고, 한일사료는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는 조금 약합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사료가 있죠.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권을 지금 뭐 얘는 살짝 넘어가고 있네요. 19,000원 구간이 이제 뭐 관건인데 19,000원 구간 쪽을 살짝 넘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생명 자원 쪽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000원 후반에서 4,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계속 걸렸었는데 4,000원 쪽을 이쁘게 넘어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정쩡하게 가기보다는 미래생명자원은 상한가를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4,000원 이탈한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가야겠죠.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추격 매수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치료제나 진단키트 쪽으로 한번 보시고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육계 관련주나 가공식품 쪽 보시고 수산주 쪽 보시고 석회 그리고 사료까지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한번 이렇게 한 사이클 정도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날 이렇게 미리 전략을 짜놓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었죠.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잘 봐가지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7,700원, 7,800원 요 구간을 넘어가 줘야 돼요. 뭐 확실한 건 8,000원까지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한데 요 7,700원, 7,800원 요 구간에서 계속 지금 하루 종일 공방 나오고 있죠. 오전 내내. 이게 아예 넘어서 8,000원 넘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장 영향력이랑 여러 가지에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까지 급등 나오면서 이럴 때는 공방 벌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이 조금 나와줘야지 더 갈 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한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정도 던져 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만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못 넘어가면은 조금 밀렸을 때던 뭐 예를 들면 7,000원 이탈한다거나 할 때 그냥 정리하시는 게 방법인 거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남은 물량 일부 던지고 남은 물량 가지고만 추가적인 수익을 보는 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저항에서 분할 매도하는 구간이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랑 같이 뭐 중앙에너비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확실히 흥구석유가 더 강하죠. 이 친구는 이제 8,500원 넘어가야 됩니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개파락 나오면서 좀 기분은 나빴는데 일단 돌파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이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항권에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거래량도 실어주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 이제 에피스 쪽에서 이제 얼만큼 이제 신약 개발이나 뭐 잘 나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데 실적 호조랑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임상 진행 중인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알짜 회사로 이제 거듭날 가능성이 이제는 부각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이제 뭐 검찰 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마무리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거죠. 오늘 7%의 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상위주가 7%면 엄청난 상승이죠. 자,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이제 헌터주준 치료제 헌터라제죠. 중국 국가의약품관리국에서 우선 심사 대상 지정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내년 정도 내년 상반기 안에 이제 중국에서 허가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뭐 확정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뭐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녹십자 전체적으로 최근에 의약품 쪽이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이제 조금 약세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의약품 쪽이 의약품 바이오 이쪽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대일렉트릭 좋은 소식 많이 들었으니까 아쉬운 소식도 나오겠죠. 비상경영체제 선언했습니다. 뭐 1,500억 뭐 유상증자 1,500억 규모의 자산 매각 등 뭐 한다고 해서 급락이 나왔다. 리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횡령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랑 뭐 횡령이랑 해서 압수수색 중이다. 그래서 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저는 그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업 쪽으로 했을 때.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잘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맛있게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회복되는 게 이젠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